연회장에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거 있으면 오늘 다 풉시다. 주인공은 이 자리를 마련한 젊은 사령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용병 대장 4명을 직접 초대해서 정성껏 술을 대접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큰하게 취한 순간 4명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지휘관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용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젊은 사령관의 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냉혹한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의 책은 바로 군주론이죠. 군주론은 사실 오랫동안 위험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히틀러가 읽었고 무솔리니는 이 책을 애찬하기도 한 애찬론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위험한 책이라고. 지금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뜻하는 말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주론을 직접 읽어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면이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부터 마키아벨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살펴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체적인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원래 피렌체 공화국에서 15년 동안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관료였습니다. 프랑스 국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직접 만나면서 국제 정세를 몸소 경험한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피렌체의 권력이 바뀝니다. 메디치 가문이 다시 정권을 되찾으면서 마키아벨리의 운명도 한순간에 뒤집혀지게 되죠. 마키아벨리는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데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공직에서 쫓겨나 시골의 농장으로 가게 되죠. 한때 유럽 최고의 권력자들과 마주 앉아서 나라의 운명을 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동네 선술집에서 농부들과 어울리며 도박이나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저녁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 입었던 허름한 작업복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은 뒤 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사상과 정치가들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전과 자신이 직접 겪은 15년간의 정치 경험을 하나씩 엮어 써내려간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면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군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군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사랑받는 군주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은 결국 상대의 감정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군주가 법과 권위를 통해 스스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관대한 군주와 곳간을 아끼는 인색한 군주,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키아벨리는 여기서도 인색한 군주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지나친 관대함은 결국 세금을 더 걷게 만들고 그 부담은 다시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차라리 국고를 아껴두었다가 전쟁이나 재난처럼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편이 국가를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군주론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사자와 여우를 모두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함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여우는 함정을 피할 만큼 영리하지만 맹수와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여우의 지혜로 함정을 간파하고 사자의 힘으로 적을 제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힘만으로는 안 되고 지혜만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주론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고 말하는 책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절반만 이해하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것은 군주 개인의 욕망이나 권력욕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국가와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주가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백성의 미움을 사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백성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권력도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결국 군주론이 진짜 말하고자 한 것은 군주는 악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도덕적으로 불편한 선택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 정치의 딜레마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키아벨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가 살던 당시의 이탈리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가 갈라져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강대국이 끊임없이 침략하고 이탈리아는 빈번히 짓밟혔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바로 그런 현실을 눈앞에 지켜본 사람이 내놓은 냉혹하지만 절박한 처방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상적인 세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낼 방법을 철저하게 고민했던 정치가였던 겁니다. 다시 연회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사령관의 이름은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교황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군대를 지휘하게 된 말 그대로 엄청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죠.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체사레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군주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포르투나와 비루투, 이 두 가지의 힘이라는 걸 말이죠. 포르투나는 운과 시대가 주는 기회, 비루투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과 결단을 뜻합니다. 체사레는 교황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뛰어난 결단력과 정치력, 군사적 역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을 몇 배 더 크게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아버지이기도 한 교황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요. 설상가상으로 체사레 자신도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지자 그렇게 강해 보이던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체사레는 타지의 전장터를 떠돌다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운이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군주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키우되 언제든 변하는 운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포르투나가 미소를 거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주의 조건이라고 본 거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운명은 우리 행동의 절반만 지배할 뿐이며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운명의 여신이 정해놓은 대로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거기에 절반만 동의했습니다. 운명이 거대한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평소에 제방을 단단히 쌓아둔다면 그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체사레 보르자는 엄청난 행운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 사라지는 순간 그를 끝까지 지켜줄 제방이 없었습니다. 반면 마키아벨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자리도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서재로 들어가 사유하고 배우고 기록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제방을 조금씩 쌓아 올렸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는 군주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운명을 대하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누구에게나 떠나갑니다.
하지만 운이 떠난 뒤에도 나를 지켜줄 것은 결국 내가 쌓아올린 실력과 경험 그리고 준비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운에게만 맡겨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직접 쌓아올릴 수 있는 제방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도 한 권의 책 속에 삶을 바꾸는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성희 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